어머니, 이 상자들은 다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이게 다 뭐예요? 무슨 말이긴. 내가 이 집 팔았다. 뭐라고요? 집을 파셨다고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알아서 해야지.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74살, 인천에 사는 박순이에요. 30년간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엔 여느 할머니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아들 내외, 그리고 손녀들과 함께 살면서 아니,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거든요. 제 하루는 마치 시계 톱니바퀴처럼 똑같이 굴러갔어요. 새벽 5시 30분. 알람도 필요 없이 저절로 눈이 떠져요. 가장 먼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손녀들 도시락을 정성껏 싸고요. 그리고 저녁 5시까지는 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우리 가족 저녁밥을 차렸죠.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 같았어요. 처음에는 손녀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면서 제품에 폭 안길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뿌듯했어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수경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 저에게 하는 말투가 마치 고용인을 대하듯 차갑게 변해갔어요. 어머니, 청소 다 되셨어요? 오늘 제가 친구들 초대하기로 해서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정확히 6시. 단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싸늘한 경고였죠. 어머니, 빨래는 저희 옷이랑 꼭 분리해서 해주세요.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듣는데 목구멍에 뜨거운 게 턱하고 걸리는 기분이었어요.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내가 정말 이 집의 가족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제가 모처럼 거실에서 TV라도 볼라치면 어머니,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 짜증나.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동동거리다. 겨우 한숨 돌리는 저에게 시끄럽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돈 받고 일하는 가정부 같았어요. 아니, 가정부에게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진 않겠죠?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쉬는 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더 가슴 아팠던 건 어느 날 제가 지독한 감기 몸살로 끙끙 앓아 누워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떡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제가 39도 열에 시달리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 며느리의 걱정은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메뉴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대접을 받고 있는 게 맞나. 오랜 가사 도우미 일로 저를 괴롭혀온 허리가 결국 탈이 났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쪼그리고 앉아 걸레질하고 무거운 빨래통을 나르며 30년을 살았으니 허리가 온전할 리가 없었죠. 결국 의사 선생님께 수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준서야, 엄마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입원은 얼마나 하셔야 하는데요? 일주일 정도 걸린대. 그때 아들 준서가 했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해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떡하죠?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수술한다는데 가장 먼저 튀어나온 걱정이 집안일이라니. 제 건강, 제 안전, 제 목숨은 전부 뒷전이었던 거죠.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덜덜 떨며 기다리는데 간호사님이 안쓰럽다는 듯 물으시더라고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수술 끝나고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가 있어야 하는데. 아이고,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꽉 메어왔어요. 74해를 살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순간을 오롯이 혼자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서러워서요. 그런데 제 옆병상 할머니는 어땠는지 아세요?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곁을 지키고 수술이 끝나자마자 다 같이 달려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어찌나 살뜰하게 챙기는지 부러워서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아픈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죠. 하얀 천장만 멀뚱히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뿐이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술한 허리가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택시를 타고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 며느리 수경이가 현관에서 저를 보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네요. 그런데 내일부터 바로 집안일은 가능하시겠어요? 그 순간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허리 수술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걱정은 오직 집안일 뿐이었던 거예요. 수경아, 의사가 한 달은 절대 무리하지 말랬다. 그럼 한 달 동안 저희더러 어떡하라고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요? 돈 아깝게. 시어머니 수술했는데 파출부 부르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을까요? 그 말을 들으며 아, 내가 정말 이 집에 무료 가정부였구나.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을 때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소곤소곤 들려오는 소리에 그만 발을 멈췄거든요.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그 순간 발이 바닥에 딱 붙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 한번 하려 해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우리 일에 간섭하시잖아. 간섭이요? 그게 간섭이었나요? 며느리가 늦게 낳은 손녀들 숙제 봐주고 아픈 날 죽 끓여주고 생일마다 정성껏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던 걸까요?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떡하면 좋지? 솔직히 어머니 안 계시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요양원은 어때? 요즘 좋은 데 많다던데. 요양원. 요즘 들어 제가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니 아들 내외에게는 제가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어버렸던 모양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들 내외의 진심을 들어버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었죠. 20년간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 덩어리였던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아들 준서가 해맑은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희 이번에 제주도로 여행 가려고 해요. 3박 4일 정도로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에이,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는 가족 여행이거든요. 가족 여행, 그 네 글자가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어요.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었던 걸까? 20년을 한 집에서 부대끼며 살았는데도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마 제 마지막 미련이었을 거예요. 좋아. 살아생전에는 가정부 취급하더니 이제 늙고 병드니까 요양원에 보내려고?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마.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그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이만큼 참았으면 충분해. 74해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오직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부터는 진짜 박순이로 살아보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들 가족이 떠나고 텅 빈 집 안에 홀로 남으니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외톨이였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죠. 제 방을 둘러보니 어찌나 초라하던지 가장 작고 어두운 방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거실 소파에도 제 자리는 정해져 있었어요. 가장 불편한 구석자리.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 분명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범피 같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남의 집 청소하고 밥 해주며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서 장만한 내 집이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어느새 얹혀 사는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며느리 수경이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어머니, 빨래는 꼭 따로 해주세요.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았어요.
아니, 월급이라도 받는 가정부보다 못한 대우였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실컷 부려먹더니 이제 몸 좀 아프다고 요양원? 그럼 내가 먼저 독립해버리면 그만이지. 둘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좀 팔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요. 급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날 오후에 바로 찾아왔어요. 집을 쭉 둘러보더니 감탄하더라고요. 와,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상태가 정말 좋네요. 할머니께서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입니다. 급매로 내놓으시면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아야겠지만 요즘 이 아파트가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찾는 손님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 팔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최대한 빨리 좀 팔아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했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내 집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74해를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사는구나 하는 해방감마저 들었어요. 다행히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마음에 들어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할머니처럼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좀 아려웠어요. 행복했나? 글쎄요. 처음엔 행복했을지도 모르죠. 아들이 장가가고 예쁜 손녀들까지 봤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갔어요. 네, 두 분이서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뒤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신혼부부는 제가 마음이라도 바꿀까봐 잔금 날짜를 서두르는 눈치였지만 저 역시 미련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 친구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죠. 경희야, 나 울진으로 이사 갈란다. 어머나, 순이 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들네는 어쩌고? 그냥 이제 나도 혼자 살아보려고. 순이야, 너 무슨 일 있었구나? 경희는 오랜 친구답게 금방 제 속을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다 털어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잘했다, 순이야. 아이고, 속 시원하다. 진작 그랬어야지. 울진에 우리 사촌 언니가 살거든. 거기 바닷가 근처에 아담한 집들이 많아. 내가 당장 알아봐줄게. 경희가 두 팔 꺾고 나서주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했어요. 울진으로 이사갈 생각을 하니 조금 설레기도 했어요. 바다 소리를 들으며 강아지 아리랑 산책하고 아무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해먹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흘째 아침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어요. 제 물건들은 이미 상자에 다 담아두었고 이삿짐 센터도 예약해뒀죠. 드디어 준선의 가족이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제잘거리더라고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여행 진짜 재밌었어요. 손녀들은 여전히 신이 나 있었죠. 하지만 거실에 조용히 앉아있는 저를 보고 집안 분위기가 뭔가 싸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며느리 수경이가 여행 가방을 끌며 두리번거리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 상자들은 다 뭐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울진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 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 준서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이게 다 무슨 말이긴.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파셨다고요? 준서는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수경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죠.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그때 저는 30년간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렸어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야.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더러 어떡하라고요. 이사갈 집을 어떻게 구해요? 너희,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축하한다. 이제 소원대로 됐네. 수경이가 분을 못 이기고 소리쳤어요.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라고는 안 했지.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뭔데?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 정각에 차리라고 닥달했던 건 다 잊었어? 그제야 둘 다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동안 제게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이 났나 봐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 집 내가 30년 동안 남의 집 살림해주면서 번피 같은 돈으로 산 내 집이야? 내가 혼자 준서 너 키우면서 매달 적금 붓고 용돈 아끼고 옷 한 벌 안 사 입고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이라고. 어머니, 너희는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았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단 한 번이라도 내본 적 있어? 수경이가 우물쭈물하더군요.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다고? 언제? 너희가 돈 얘기만 나오면 기분 나빠하니까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사실이었어요. 결혼 초에 제가 생활비 분담 얘기를 꺼냈을 때 수경이는 어머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하면서 질색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는 말을 꺼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식구들 뒷바라지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애들 돌보는 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은 알아? 준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 진짜? 정말 그랬다면 왜 나를 공짜 가정부 취급했는데? 요양원 얘기는 또 뭐고?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누워있을 때 너희는 뭐가 그렇게 바빴니? 두 사람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죠. 난 내일 아침에 이사 가니까 그렇게 알아. 너희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 그리고 계약서에 새 주인이 이사 오는 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어.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렇게 빨리요? 이건 너무 하시잖아요. 수경이가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그럼 저희더러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갈 데가 왜 없어? 너희 가족끼리 여행도 잘만 다녀오더만. 너희 가족, 수경이 너희 친정 있잖아. 나도 74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 순간 오랜 세월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속이 다 뻥 뚫리더라고요. 손녀들이 조용히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할머니, 진짜 울진으로 가요? 응. 그때 수경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할머니가 없어지시면 애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겠어요? 아이들 생각,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동안 단 하루라도 내 생각하며 산 날이 있었나.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아이들 핑계대면서 저를 실컷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또 아이들 걱정이라니요. 애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지금까지 할머니를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당연히 집에 붙어있는 가구쯤으로 생각했겠지. 아들 준서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안 될까요? 이미 늦었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 한편에는 혹시나 하는 기대가 아주 조금은 있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면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준서의 다음 말을 듣고 그나마 있던 마음마저 완전히 접었어요. 그럼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한돈. 결국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이었던 거죠.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울진에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내 노후 편하게 살란다. 그때 며느리 수경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이기적이라고요? 74 평생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제게 이기적이라니. 그래, 네 말이 맞다. 이제부터라도 이기적으로 살아볼란다. 74년 동안 남 좋은 일만 실컷 했으니 남은 시간은 오직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단잠을 잤어요. 20년간 묵은 응어리를 다 쏟아내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후련하고 편안했거든요. 이사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2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참 낯설고 신기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오롯이 저만을 위한 아침이었죠. 천천히 커피를 내리며 지난 세월을 돌아봤어요. 단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새벽부터 동동거리며 가족들 뒷바라지하기에 바빴으니까요. 이런 작은 여유가 제게 이렇게나 소중한 것이었다니.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7시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서 이사는 금방 끝났어요. 정말 오랫동안 산 집인데 제 물건은 낡은 가구 몇 개와 상자 대여섯 개가 전부였어요. 아저씨가 놀라며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할머니 짐이 참 없으시네요. 보통 이평수에서 30년 사신 분들은 1톤 트럭으로도 모자라는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시큰했어요. 정말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그러게요.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지.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라도 할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인생 짧잖아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할게. 그래라. 딱 그뿐이었어요. 참 긴 세월 동안 이 아들 하나를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우리의 작별 인사는 이렇게나 간단하더군요. 그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손녀들이 울먹이며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여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강아지 아리를 안고 차에 올라탔어요. 친구 경이가 함께 가주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일은 내 평생 진짜 내 편이 되어준 건 이 친구와 강아지 아리뿐이었네요. 순이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30년간 살았던 정든 집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드디어 그 감옥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홀가분함이 훨씬 더 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어요. 초록빛 산들이 스쳐 지나가고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어요. 경희야,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순이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살았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집과 일터만 오가며 오직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며 이른 내 해를 살았으니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는 건 생전 처음이었어요. 신혼여행도 시댁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못 갔고 아들 키우느라 여행다운 여행 한 번 못 해봤고 친구들과 여행 가자는 약속도 집은 누가 보냐며 늘 포기했었죠. 내가 이렇게 자유로워도 되는구나. 3시간을 달려 울진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짭짤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어요.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어요. 새 집은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예뻤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온전히 제 것인 제가 주인인 집이었어요. 창문을 여니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진짜 내 집. 아리도 신이 났나 봐요.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킁킁거리더라고요. 아리 너도 그동안 눈치 보며 살았던 거니? 경희가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놨더라고요. 순이야, 내가 이것저것 좀 사왔어. 당분간은 이걸로 해결해. 고마워 경희야. 정말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무슨 소리야. 50년 지기 친구 사이에 이런 걸로 고맙다 하면 서운하지. 50년. 참 긴 세월이에요. 그 시간 동안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사 온 첫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잠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 꼭 자장가 같았어요. 지난 밤들을 채웠던 소리들이 생각났어요.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 아들의 깊은 한숨, 아이들의 투정. 그런 소음들 대신 이제는 이렇게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니.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어요. 아리와 함께하는 첫 산책이었죠. 난생 처음 보는 바다에 신이나 마구 뛰어다니는 아리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한 곳에 갇혀 살았던 걸까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씩씩하게 살아보자. 산책하다가 동네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어머, 새로 이사 오신 분인가 보네?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이고, 잘 오셨어. 여기 살기 참 좋아.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다들 좋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누군가 제게 좋다는 말을 해준 적이 언제였더라.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요 강아지랑 둘이서요. 아이고, 우리랑 똑같네. 여기 할망구들 다 혼자 살아.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아이고 멋지네.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처음 만난 분들인데도 제 말에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더라고요.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이웃들도 저를 그냥 준서 할머니 정도로만 여겼는데 집으로 돌아와 생전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아침을 차렸어요. 달걀 프라이에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린 밥상이었죠.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항상 이건 맵다, 이건 짜다, 이건 싫다 하는 소리만 들으며 다른 사람 입맛에 맞추느라 급급했는데 오롯이 제 입맛에 맞춰 요리하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오후에는 근처 시장에 가봤어요. 정겨운 재래시장이었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말을 걸더라고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얼마 전에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부쩍 늘었어. 다들 자식들한테서 독립해서 자유롭게 사시더라고. 그 말이 어찌나 좋게 들리던지. 그동안은 혼자 산다는 게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당당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구나.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가사도우미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박순이었어요. 그날 밤 바다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박순이로 살자. 74년간 남을 위해 희생했으니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고생 많았다, 순이야. 이제 진짜 네 인생을 사는 거야. 74해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울진에 온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들 준서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문을 열어보니 준서가 헬쑥한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어요. 여긴 어쩐 일이니? 연락도 없이. 엄마, 죄송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요. 거실에 앉히고 차를 한 잔 끓여주었어요. 그런데 준서가 계속 집안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응, 좋아. 그런데 심심하지는 않으세요? 전혀. 매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준서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장모님 댁에서 지내는데 정말 눈치가 보여요. 장모님이 매일같이 짜증내시고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해요. 듣고 보니 사돈어른도 갑자기 사위와 손주들까지 들이닥치니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아침마다 너희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 물어보세요. 엄마,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야 깨달았구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수경이는? 수경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했다고, 죄송하다고 매일 엄마 얘기해요. 그래, 네.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하고요. 준서가 울먹이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담담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엄마,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실수가 터져나왔어요. 준서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대신 가끔 이렇게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준서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날 저녁 준서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주었어요. 제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요.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네. 어렸을 때 먹던 바로 그 맛이에요. 그동안 이 맛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준서는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밥 2공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비우더라고요. 얼마나 오랜만에 먹는 집밥다운 집밥이었을까요? 수경이는 요리 안 해주니? 해주긴 하는데 엄마 손맛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주로 장모님이 해주시는데 입맛에 잘 안 맞고요. 그렇구나?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동안 엄마 얼굴에서 저런 표정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 나 행복하다.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집밥 먹은 기분이에요. 그때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준서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엄마 삶에 간섭하지 마. 네, 가끔 안부나 전하면서 지내자. 하지만 예전처럼 나한테 의지하려고 하지는 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면서 살 생각 없으니까. 엄마,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면 그걸로 됐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정이 있다고 해서 과거의 굴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일은 내 해만에 제가 온전히 되찾은 제 이름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올진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매일 아리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찻집에 모여 수다를 떨어요. 정말 평범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일상이에요. 준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죠. 얼마 전에는 손녀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하고요. 편지를 읽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었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답장했어요. 할머니도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다. 하지만 놀러 오려거든 딱 하루만 와. 그리고 꼭 엄마 아빠랑 같이 와야 한다. 아마 며느리는 여름 휴가 때 아이들을 제게 맡길 생각이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거예요. 손녀들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이 훨씬 더 소중하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매일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진짜 박순이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나, 박순이로.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하며 힘이 되어주자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보아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너무나 아깝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부디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